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기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이제 종가로 4만원 일단 해보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개장 전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주요 어떤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이제 3분기 GDP 관련되는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가 이제 마이너스였고, 사실 이제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 되면 이제 경기 이제 침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일단 3분기에는 이 GDP 성장률이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뭐 수요는 작습니다만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11월 달 다음 달에 펼쳐지는 1일 2일에 FMC에서 이제 긴축 관련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 긴축 속도 조절론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또 반영될지, 지금은 사실 이제 경제 지표 좀 안 좋게 나오면 속도 조절론에 좀 뒷받침되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 관련되는 부분들이 요동을 친다. GDP가 좀 좋게 나오면서 이 부분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장전의 주요 지표들이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죠. 보시게 되면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2.6%, 이전치가 2분기가 0.6%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2.6%가 올랐고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시장이 영향을 좀 받는 어떤 지표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실적 발표 있는 기술주 영향을 받으면서 0.43% 하락세 흐름입니다만, 이 다우 선물 같은 경우에는 0.82% 강세 흐름이고요. S&P 선물 같은 0.08% 강보합세,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이첸 같은 경우도 0.25%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3일 연속으로 미증시 흐름들이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 부분들이 이어갈까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31일 하루 더 거래일 남아 있습니다만, 이 HLB 입장에서는 이제 재료로 볼 수 있는 이뮤노믹 이제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 주가로 보면 이제 테라피틱스의 주가가 이 부분을 주도를 할 거고, HLB도 이제 이 부분의 어떤 재료를 반영을 하면서 사실 이제 11월 달에 유중 관련되는 어떤 이제 기준가 확정과 그 다음에 연말로 되기 전에 이 간세포항 관련해서 중국에서의 어떤 승인 여부, 그리고 선약남성항 관련되는 NDA 신청과 혁신치료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60일 이내니까 이것도 연말 전에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부딪히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리바운딩이 좀 그 수급의 어떤 견조와 환율의 어떤 어느 정도 이제 추가 하락이 되지 않으면서 상승이 되지 않으면서 좀 움직여 나가고 있는데요. 자, 환율 흐름도 이제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환율 차트가 이 고점에서는 지금 이제 아직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쌍봉의 어떤 흐름으로서 뭔가 이제 고점에서 이제 확 넘어가지 못하면서 1400원권 부근에서 계속 이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패턴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내려올 수 있는 패턴의 어떤 이제 분수령 윗장에 환율 위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름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대형주 중심으로 좀 강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HLB의 그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이뮤노믹에 관련되는 리포터, 지난 리포터입니다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 한양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터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리포터가 HLB가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기업 관련 탐방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목표가를 이렇게 다른 어떤 리포터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뮤노믹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HLB가 2019년 이후에 2020년부터 유중이라든지 메자닌 자금을 통해서 공격적인 이제 파이프라인 확장과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그래서 곤란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뮤노믹 같은 경우는 ITI 100이죠. 가장 이제
그 임상 정도가 임상 이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앞서 있는 어떤 이제 물질이죠. 이 표준 치료제가 2003년도에 허가받았던 이제 테모달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이제 치료제 자체도 개발도 허가도 쉽지 않은 부분이 교무세포종입니다. 이 테모달과 이제 방사선 치료를 그 표준 치료했던 일상에서 이 OS값 중간값이 14개월에 불과했는데, 5년 생존율도 보통 이제 암 같은 경우는 한 40% 이렇게 50% 되는데요. 여기는 한 지금 5% 미만이니까 거의 최악의 암종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교무세포종이다, 이렇게 뇌종양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절망적인 어떤 그런 암종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ITI 100이 임상 1상에서 지금 2상을 하고 있는데 1상에서 원체 좋았거든요. 무려 OS 값이 41개월입니다. 예, 물론 이제 11명이었습니다만 PFS 값도 25.3개월 정도 나왔고, 50대 이상의 이제 임상 11명 환자 중에서, 그리고 5년 이상 생존율에 11명 중에 4명이 생존을 했고요. 이 6명이 이제 3년 이상 생존할 만큼 이 OS 값이 상당히 잘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ITI 100이 지금 이상 관련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2020년도에도 말에 이제 이상 관련되는 어떤 중간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2021년도에도 기대된다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 이슈와 영향을 받아서 이상에 관련되는 결과가 이 다음 달에 이제 풀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템파베이에서. 그래서 결과에서 탑라인이 이제 이달에 회사가 공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이번 이상에서는 150명 정도 중에서 120명 이상이 모집이 되었고, 한 140 얼마 정도의 어떤 인원들로 지금 임상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요거 2020년도 자료인데, 하반기에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 그리고 결과가 일상만 유사한다면 상당히 이제 이 교무세포종 관련해서 압도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어떤 분야라고 봐야 됩니다. ITI 1000이.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파맵신이라든지 여러 이제 회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쉽게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수년간 쌓아놓은 위치를 단숨에 따라잡고, HLB의 리보세라님도 그런 전략이겠죠. 그래서 좋은 약물들을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해서 상용하는 어떤 전략들이 빛을 볼 수 있는 어떤 전략의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바이오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돈학교가 상당히 중요한데, 시가총액이 있었을 때 이런 M&A라든지 자금 확보에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양군 회장의 어떤 M&A 입장에서 상당히 결과상으로 나쁘지 않은 어떤 선택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좀 이제 올라가는데 좀 부담이 되고 이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기업 가치에서는 다른 어떤 이제 바이오텍과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흐름에서 어떤 리스크를 넘어가는 어떤 부분에서 자금 조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 M&A를 통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빅파마들이 자체적인 어떤 개발을 통해서 시가총액이 수백조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십조 이렇게 100조가 넘어가는 글로벌 빅파마로 넘어갔던 거 보면 대부분 이제 M&A를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인 것보다는 끊임없이 괜찮은 어떤 부분들을 인수하고 그런 자금 조달과 이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이 빅파마로 가는 거기 때문에, HLB는 아직 이제 승인된 상용화된 어떤 물질은 없습니다만, 이제 후보 물질 가운데 올해나 내년에서 이 기대감들이 또 한번 높아질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부분까지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보세라님과 캄넬리주맘의 간세포암이라든지 선약 남성암, 그 다음에 이제 이미노믹의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데이터가 나머지 파이프라인과 지금 유중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R&D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같이 어떤 평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일본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다케다 제약사라든지 HLB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나오는 에자이 같은 경우도 본래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뭐 중심 그 회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M&A를 통해서 바뀌어 나와서 지금 이제 신약 개발사로 이제 시총이 늘었다. 그래서 HLB가 뭐 유중이든 매잔이든 자금 조달을 하고 이런 거는 뭐 바이오텍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 M&A를 통해서 이제 성과가 뭐 무제한적으로 시간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에는 반드시 어떤 상용화된 결과를 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도 진양군 회장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끝끝내 뭐 좋은 결과를 보답한다는 말은 그 성과가 이제 늦어도 이제 내년도에는 결과치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후보 물질의 데이터가 좋아야 되는데 일상에서 원체 좋았기 때문에 뭐 OS 값 41개월, PFS 값도 25개월이었고요. 그 대조군 대비해서 원체 좋았던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상에서도 이어질 건가 보시게 되면 11명 중에서 이 미디안 값, 중간값들 보면 OS의 중간값 41개월입니다. PFS 값의 중간값이 25.3개월이었죠. 많이 이제 나오는 거는 뭐 64개월도 나오고요. 예. 좀 안 좋았을 때가 21개월이었으니까 평균값 41개월이었으니까 상당히 이제 대조군 대비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내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모세포종의 어떤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이었고 추가적인 어떤 약물 자태도 지금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 있는 에브비라든지 뭐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라든지 이런 뭐 면역관문 억제제라든지 항체 치료제의 강자인 회사들도 이 교모세포종 임상에서 줄줄 실패입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았는데 일상의 어떤 같은 데이터를 도출하면 기업 가치의 어떤 급증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지분 투자를 하는 HLB 입장에서 이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뮤노믹이 이 파괴력이 있는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을 국내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뭐 파맵신이라든지 코미팝이라든지 녹십자 쪽에 이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뮤노믹의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작년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발표가 조금 이제 결국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탑라인 발표가 나온다고 했는데 좀 시기적으로는 좀 빨리 안 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음 달에 학회 발표가 있으니까 데이터는 분명히 이제 뭐 학회 전에는 볼 수가 있겠죠. 학회에 뭐 참석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 주가 흐름을 보면 제가 계속 이제 4만원대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유중의 어떤 부담감으로 이 4만원과 34,000원 뭐 이런 라인이 하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계속 유중의 어떤 부담을 받아서 어지간한 재료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NDA 신청하고 승패가 이제 나올 때까지 또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옆으로 플래팅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런 어떤 재료가 있었을 때 안 떨어지면서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가기 위해서 이제 주가 어떤 박스권에 들어갈 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큰 뭐 의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4만원대로 종가를 일단 마쳤고 시간에도 일단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만 이 4만원대를 가야 사실은 이제 위에 20일 이평선이 있고 좀 더 위로 가게 되면 이제 파라볼릭자의 어떤 추세 전환이 나올 수가 있고 올라가면 또 바로 언제든지 또 45,000원을 가야 이제 또 상승의 흐름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가야 사실은 이제 다음 달에 유중 발행가라든지 유중의 부담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의 반응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들이 내일은 어떻게 좀 반응되는지 살펴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